안녕하세요. 리뷰무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리뷰무장님. 제가 이번에 GOS 사태 때문에 삼성한테 너무 많이 실망해서 아이폰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스마트폰은 갤럭시만 써와서 도무지 아이폰으로 넘어갈 용기가 나질 않아요. 갤럭시만 쓰던 사람도 아이폰으로 넘어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화성에서 모태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핸드폰을 바꾸시려고 하는군요. 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봅니다. 예, 그래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삼성의 GOS 치팅 사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으로 많은 갤럭시 유저분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고민된다는 사연들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스마트폰 사용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4 2년, 아이폰 5 3년, 아이폰 6s 플러스 3년, 그리고 아이폰 XR 1년 이렇게 쭉 쓰다가 갤럭시 폴드로 1년, 폴드 2 1년, S21 울트라 1년 쓰고 다시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 중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통화 녹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폰은 정말 통화 녹음 불가능한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어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의 착신 전환 서비스를 유료로 매달 내야 하기도 하고 또 자주 끊기거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화할 때만 사용하는 건데 아이폰을 스피커로 전환을 해서 애플워치의 음성 녹음을 통해 녹음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음질은 준수하게 녹음이 되긴 하는데 내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또 시계를 가져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처음부터 녹음이 어렵고 이래저래 스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가능한 단점도 있고요. 미국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건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화 녹음 기능을 차후에라도 넣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폰을 쓰시게 되면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페이 통화 녹음 밴 읍을 포기할 준비는 됐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잘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애플 AS는 가 족같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 영어도 할 줄 모르거든요. 일단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리신다면 무조건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액애플만 있으면 아무 따 해주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맥북에 OS를 업데이트했더니 벽돌이 된 이야기 유명하죠? 그래서 고쳐줄 수 없다고 하고 영어 할 줄 아냐 드립을 쳤던 이 사건도 결국엔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난 데다가 애플케어에 가입되지 않는 상태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출시가 된 지 오래된 모델이고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업데이트만으로 벽돌이 되었다면 그건 고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런 시시비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으로 보통 핸드폰을 구매하면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애플은 그런 거 얄짤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액애플 비용과 수리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지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핸드폰을 구입하고 60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세요. 유튜브 PIP 안 되죠. 자, 일단 유튜브는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PIP 기능, 즉 이 화면 위에 작은 유튜브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이 기능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굳이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아도 단축어 기능을 이용해서 PIP를 얼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따로 적어 놓을게요. C타입 아닌 거 너무 싫어요. 아이폰 14까지 존버하면 되나요?
뭐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14 시리즈에는 C타입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얘네가 만든 독자적인 규격을 과연 포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보다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하는 게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에 대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루 종일 혹은 그 이상 밖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는 보통 충전기를 챙겨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딱히 불편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에어팟 시리즈를 쓴다? 얘네도 아직 라이트닝 단자를 쓰기 때문에 충전기 하나로 공유할 수가 있죠. 참고로 정품 충전기가 30W 기준 55,000원, 정품 케이블은 25,000원인 거 다들 아시죠? 자, 문제는 여기서 맥북이나 아이패드 프로급 혹은 에어급 혹은 최신 미니를 쓴다면 C타입 케이블과 충전기가 하나 더 필요하게 돼서 이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는 PD 타입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다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윈도우 노트북보다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루 정도는 거뜬하게 충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패드류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이번에 나온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하루 종일 배터리를 써도 집에 오면 60%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사실 헤비하게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충전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게 다가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동성이 그렇게 좋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활용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이 맥북이 켜진 상태에서 아이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사파리로 인터넷을 보고 있을 때 맥북에도 바로 아이콘이 추가가 돼서 그걸 누르기만 하면 아이폰에서 했던 작업을 바로바로 불러와서 이어볼 수가 있고요. 또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애플워치를 풀었다면 바로 아이폰 위젯에 얼마만큼 활동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아이폰으로 에어팟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변에 맥북으로 유튜브 영상을 튼다면 바로 에어팟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맥북 영상 소리를 들려주고, 내가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전화가 온다면? 그렇다면 아이패드에도 전화가 울려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과 농장을 차리면 차릴수록 그 연결성과 확장성, 또 호환성이 굉장히 편하고 쾌적하더라고요. 물론 삼성도 되긴 하는데 절대 이 정도로 편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잠깐 광고 하나 듣고 오실게요. 네, 여러분, 건너뛰기 누르지 않으셨죠? 누르셨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럼 계속 질문 이어가 볼게요. 요즘에도 중고 가격 방어 잘 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전보다는 덜 되지만 여전히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급제 기준으로 갤럭시는 보통 핸드폰이 발매할 때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할인을 엄청 때리고 거기다가 사은품까지 주는 시스템이라 이게 실제 핸드폰 구매 가격이 정가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을 중고로 팔 때 실제 구매 가격 언저리에 형성이 되는 거죠. 게다가 갤럭시는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이 중고가 방어가 아이폰보다는 약한 편이에요. 반면 아이폰은 처음 사전 예약할 때만 할인된 구매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비슷한 할인폭 이외에는 절대 싸게 팔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핸드폰 가격도 원체 비싼 편이라 이 중고가 방어가 좋은 편이고 매 시리즈마다 항상 전작보다 성능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갤럭시처럼 뭐 망한 시리즈네 어쩌네 뭐 이런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한번 써보고 싶다면 핸드폰을 자급제로 새거나 혹은 상태 좋은 중고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적응이 어렵다고 해도 조금만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걸 추천드릴게요. 노치 극혐... 안 거슬려요? 갤럭시 펀치홀, 아이폰 노치, 이걸 둘 다 써본 제 경험으로는 맞아요. 노치 극혐 맞습니다. 그냥 그 줄은 아예 못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갤럭시는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어서 전체 화면으로 볼 때도 이게 시원시원하고 더 가독성도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아이폰은 13 시리즈에 와서 노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배터리 퍼센트를 보려면 결국 제어 센터를 내려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은 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아이폰만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뇌이징이 된 건지 딱히 아무 생각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페이스 아이디 밖에서 쓰면 안 되죠. 지문도 안 되는데 밖에서 매번 비번 누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면요 iOS 15.4가 정식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자, 이거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상부터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1 시리즈부터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AP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하곤 했었어요. 이게 애플워치에 끼고 있으면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물론 애플워치 없을 때는 일일이 핀 번호 4자리 누르고 들어갔었죠. 그때는 진짜 갤럭시 초음파 지문인식이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근데 페이스 아이디 자체는 지문인식보다 편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업데이트도 곧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없는 거 안 짜증나요? 이거는 가끔 짜증날 때가 많아요. 원래 아이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이 뒤로 가기가 만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만능 키가 안 먹히는 어플들이 있어서 무조건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엄청 불편하긴 하거든요. 갤럭시 쓸 때는 진짜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거 기능 쓰면은 한 손으로 모든 제스처를 쓸 수 있어서 편하게 뒤로 가거나 홈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애플도 이런 좋은 기능은 좀 베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아이폰도 계속 쓰다 보면 아이폰 시스템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AOD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없어요. Always on Display.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AOD를 자주 썼던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했을 때 고속으로 충전이 되는지, 저속으로 되는지, 일반으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뭐 충전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도 알려주지 않죠. 반대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분들을 다 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충전이 완료되는지까지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아이폰에 대한 찐 궁금증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론은 뭐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겠다 정도 되겠네요. 끝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대가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